자, 핸드폰을 다시 충전기에 꽂아놓고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있어서 좀 방송을 하는 의미가 좀 있네요. 자, 제대로 보이시나요? 네. 방금 전 방송까지 한 40분 정도를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포모도르라는 그 작업 집중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글을 쓰는 작업이 됐든 그림을 그리는 게 됐든 뭐 운동? 네. 그 대개는 40분 정도를 일을 하고 그다음에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쉬는 그런 사이클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포모도르라는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입니다. 포모도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팅을 해놓고서 이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뭐 예를 들어 정해놓은 40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이론이에요. 실제로 그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뭐 집중도 하게 돼서 좋긴 한데, 더 좋은 건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느냐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뭐 한국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할 때에는 어, 시간당 그 임금을 계산을 해서 그 청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네가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느냐라는 거를 그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포모도르라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나오게 돼요. 물론 그걸 이제 증거로 제출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거죠, 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동안 이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얼마를 청구를 해야 되는지, 뭐 시간당 뭐 만 원, 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네요. 사실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제일 큰 적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큰 적은,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공장 이미지를 찾아야 된다. 그럼 공장 이미지를 찾으러 크롬으로 들어가게 되죠. 크롬으로 들어가서 뭐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찾고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느 절에 내가 페이스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막 하게 되죠. 정바비 님이 뭐 댓글을 남겼다. 무슨 글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진도는 늦게 나가고, 괜히 피곤하고, 서서히 점점 멋있어지는데, 아, 막걸리 먹고 싶다. 그 뉴질랜드에서는 막걸리를 먹기가 좀 힘들어요. 오클랜드 같은 큰 도시에 나가야 한국 그 주점에서 팔지. 이 보관상의 문제라고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보관 용이한 그런 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골까지 들어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동네 빵가레이라는 시골에 들어온 한국 술은 소주가 있습니다.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기 한인분들 술 잘 안 드시거든요. 근데 소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동네에 키위나 마오리들이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추측을 할 수 있죠. 네. 당당하게 그 디스틸, 스피릿, 그러니까 증류주 코너에 있더라고요. 물론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소주를 사서 먹진 않았어요. 술은
제 생각은 그래요. 술은 술의 고유의 맛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안주가 좌우하는 것 같아요. 술을 고를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혼자서 그 음식을 해 먹으면서 소주를 부를 만한 음식을 해 먹지 않아요. 일단. 물론 저도 김치찌개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뭐 공장 건물 한 켠에 캐러밴을 내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냄새가 좀 심한 음식을 해 먹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안 해 먹다 보니까 소주가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모르죠.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소주부터 찾겠죠. 예. 뭐 좋다 나쁘다 뭐 말도 많고 뭐 호불호도 갈리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소주 아니겠습니까? 자, 라이브 방송 자, 6분째 잡다한 썰은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사진을 뭉개면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진을 불러와서 믹서 브러쉬로 사진을 뭉개고 그 다음에 연필 터치를 입히는 과정까지 연필 터치에 그 밑그림까지 만드는 과정까지 했었죠. 자, 이번에도 한 40분 정도를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이 그림을 터치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지난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설계도를 보고 옥신각신하는 그 중동 건설 현장의 아저씨들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그림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밑그림인조, 그러니까 굉장히 러프한 명암 차이와 구조물의 어느 정도 디테일한 그런 구조까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름은 그냥 외곽선만 그려져 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더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면 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터치라 하면 뭐 일반적으로 연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연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터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 주면은 그림처럼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성의 없는 터치는 안 돼요. 그리고 이 터치를 넣을 때 중요한 점은 그림의 풍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넓고 밋밋한 면에 터치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넓고 밋밋한 면, 특히 이런 하늘 같은 부분에 터치를 넣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 터치를 하늘에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디테일을 살려서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인건비가 안 떨어지는 작업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끝났을 때에는 물론 뿌듯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 개인 작업 같은 경우일 때에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곧 돈.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내가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일을 했느냐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의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대충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스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실제처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실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얘기를 하면서 구름에다 이제 터치를 넣기 시작했죠. 터치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터치도 어두운 부분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터치는 말 그대로 이게 밋밋한 부분에서
톡 튀어나오게 사람의 시선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아주 먼 부분이나 강조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터치를 넣는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 뿐더러 효과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밑부분에 구름의 밑부분 이렇게 식으로 이런 부분 되게 재밌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한여름에는 구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청명한 하늘이고요.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구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시각각으로 변하는 구름들이 정말 다채로워요. 처음엔 너무 신기해서 막 사진을 막 매일매일 구름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는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한두 개가 신기해야지 뭐. 자, 이런 식으로 구름의 어두운 부분에 터치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어두운 부분, 아까 그리면서 약간의 터치를 넣긴 했는데 이건 까먹지 않으려고 살짝살짝 넣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터치를 넣습니다. 자, 45도 간격,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넣기 시작했으면 계속 45도로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터치가 중구난방으로 되면 이 터치도 어떤 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원치 않는 효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에서 비슷한 면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같은 각도의 터치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45도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런 터치가 익숙해요. 꼭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알맞는 가장 쉽게 빠르게 그릴 수 있는 터치로 면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5도로만 계속 넣으면 지루하거든요. 그럴 때는 세로를 넣어준다 뭐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중에 하나, 터치를 넣을 때 면을 채울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세로로 굴뚝처럼, 아이고 너무 커졌다. 굴뚝처럼 세로로 긴 부분에는 세로로 터치를 넣지 마세요. 이건 약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넣으면은 이게 형태도 겉의 형태와 안의 터치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형태가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로 긴 물체는 가로로 터치를 넣어주세요. 자, 지금 가로로 터치가 들어가고 있죠. 명암을 고려해서 한쪽은 비워놓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온도계 눈금처럼. 그러면 터치도 넣게 되고 입체감도 살게 되고 일석이조. 자,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 효과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넣을 때 직선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원통에, 아이고. 자, 이 원통의 형태를 고려해서 터치를 그 결대로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터치도 넣고 물체의 형태도 살리고. 이런 굴뚝도 마찬가지죠. 아까 사다리를 그린답시고 한 거랑 약간 간섭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 좀 더 진하게 넣어주면 돼요. 사다리가 좀 더 살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을 약간씩 살려주면서 구불구불하게, 그리고 밑부분이 약간 옅어지도록.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검은색, 어두운 색으로 지금 터치를 넣고 있는데 나중에는 밝은 색으로도 터치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검정색 색연필만 써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얀색 색연필과 검정색 색연필을 동시에 써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검은 부분과 아주 밝은 부분들이 있어줘야 그림이 어떻게 돼요? 밋밋해지지 않게 되죠. 자, 사이즈를 약간 줄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보시면서.
자, 이런 부분도 이따가 그 아저씨들 올라오면은 다 가려지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선이 두 개가 가면은 더 디테일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두 부분, 두 줄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경계돌 같은 부분인데, 자, 그리고 넓은 면이 이렇게 하얗게 남아 있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근감도 더 살아나고 넓은 면이 심심하게 남아 있는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다시 볼까요? 투시가 약간 안 맞네요. 하지만 아저씨가 가려줄 거라는 사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건설 중이니까 컨테이너 같은 박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겠죠. 자재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요.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했지만, 그림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을 것 같이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풍경화를 그린다고 할 때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처럼 그릴 바에야 그냥 사진을 찍는 게 낫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림을 그리는 페인터의 개성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고증의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있을 법한 것들을 그려 넣어주는, 그리고 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면 좀 건설 현장의 느낌이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나게 됐죠. 자, 이쪽엔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쪽은 자재들이 없어요. 여기도 좀 공장의 자재들을 만들어서 넣어두겠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재도 자재지만 건설 장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마켓에서 나오는 미니, 뭐라고 그러죠 이거? 불도저? 네, 작은 불도저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이렇게 덮이고 밑에 캐터필러가 이렇게 있겠죠. 요즘은 바퀴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상당히 큰 게 되겠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가 있다는 이유는 뭔가 흙 같은 거를 밀어 넣거나 뭐 벽돌을 한꺼번에 뭐 밀어 넣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더미를 하나, 자재 더미를 이렇게 그려 놉니다. 자재 더미는 러프하게 그려도 돼요. 자재 더미처럼 안 보여도 괜찮아. 이상한 아저씨들이 가려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그럴싸한 건축 현장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역시나 박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써져 있고 드럼통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 건설 현장이 이런 식으로 개차반으로 돼 있으면은 안 돼요. 사고도 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여기 쪽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을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람을 넣을 때 중요한 점은 스케일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에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상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스케일을 항상 맞춰서 사람을 찍어주세요. 멀리 갈수록 사람이 점점 적어 보이겠죠? 뭐 이 정도 하면은 이따가 나중에 아저씨들이 이렇게 띡, 아이고, 뭐야, 띡 하고 올라오면, 아, 이거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가려지겠네. 아무튼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트 터치를 넣어서 배경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20분 정도 흘러갔는데 수다 떠느라 잡설하느라고 한 6분 정도 까먹었으니까 앞으로 26분 동안 아저씨들까지는 완성이 힘들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으로 터치를 넣었으니까 이제 화이트로 터치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펜은 아까 사용했던 색연필 같은 질감을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대신에 화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화이트로는 어떤 효과를 주면 좋냐면 밝은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충대충 그리느라고 이렇게 선들과 선들이 겹치면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그 밑에 배경색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가려줄 거예요. 여러분 효과가 좋거든요. 하이라이트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가 그 불뚝 위쪽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게 밋밋해요. 이게 파이프인지 아닌지 그냥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프처럼 보이죠.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아까 터치를 할 때 직선이 아니라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서 결을 따라서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이라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밝은 부분까지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이 부분은 안 해준, 요런 부분은 안 해준 게 이 크로스바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면 그림에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요. 오브젝트의 형태도 잘 보이고. 그렇죠? 안 그런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구름을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구름에 이런 경계 부분이 모호한 부분에 선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은 한 부분은 밝아야 돼요. 하늘이 밝든지 구름이 밝든지. 자, 그러면 저는 구름을 밝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그냥 선택해서 밝게 해도 되는데 터치가 들어가면 더 좋다고 했죠. 자, 터치를 이런 식으로. 구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태를 가진 오브젝트예요. 구름은 평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터치를 넣어줍니다. 근데 워낙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터치가 잘 안 살죠. 이럴 때에 그림을 한 단계 약간 어둡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화이트 밝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좀 옮겨 놓을게요. 이 그림을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어두운 부분들은 거의 없고 중간 톤이 있다가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밝은 부분이 화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 화이트가 많으면 화이트 터치를 아무리 넣어도 효과가 안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전체적으로 약간 톤 다운을 합니다. 약간 어두워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둡게는 안 해도 되고 한 요 정도까지 낮춰 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로 터치를 하면 터치가 살아요.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구름에다 터치를 넣기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몽글몽글한 동글동글한 그런 터치를 넣어줘요. 밝은 부분에다가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훨씬 더 터치의 효과가 산다는 얘기죠. 그림을 약간 어둡게 만들었다는 후회가 좀 들긴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밝게 하면 돼요. 네,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도 좀 커요. 자, 구름의 어두운 부분은 아까 칠해놨으니까 편하게 밝은 부분만 몽실몽실한 터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몽실몽실. 자, 이런 식으로. 구름의 아랫부분은 안 넣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아랫부분까지 밝아지면 구름이 이렇게 뒤집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위쪽도 남겨주고 이런 식으로. 자, 굴뚝 하나는 아까 완성을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굴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터치를 어두운 부분에 너무 강렬하게 넣다 보니까 약간 부조화가 생겼는데 이럴 때는 아까 이 부분처럼 가로로 터치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솔직하게 이런 가느다란 파이프처럼 하이라이트를 직선으로 그냥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게다가 얘보다는 가까이 있는 굴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해줘도 무방합니다. 약간 삐뚤빼뚤 해도 괜찮아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런 나선 계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터치를 넣어주는 게 좋죠. 뭔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데도 밝은 부분이 떨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직선이 많이 사용되는 이런 공장 같은 건물 같은 부분은 터치도 터치지만 하이라이트를 어느 부분에다 넣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 터치는 이 정도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뒤쪽에 있는 건물들까지 다 터치를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긴 먼 부분이고 잘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빼놓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세로 터치가 됐으면 이제 가로 터치를 넣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죠. 빛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니까, 자, 이런 부분은 위쪽에만 터치를 살짝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터치가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은 터치를 넣으시면 안 돼요. 어둠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림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다 이런 실수들이 모여서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밝은 부분을 넣어주시고, 여기도.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세로 부분 됐고, 자, 이쪽에 물탱크 부분, 밝은 부분을 살려서 여기는 이제 터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죠. 자,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있고, 아까 처음에 여기에 차선이 있었어요. 근데 차선을 그려서 넣어주기로 하죠. 삐뚤빼뚤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아저씨들 얹어보니까 뭐 나중에 다 가려지더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가려지더만. 자, 이런 부분도 면 자체가 어두운 부분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터치를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장, 지붕 부분에 약간 넣어주시고, 이런 직선 부분들이 그냥 있는 실수로 들어간 선이 아니라 오브젝트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빛에는 직사광도 있지만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반사광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 보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터치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어둠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사된 빛을 받기 때문에 밝아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라이트와 정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이따가 다 가려질 부분이야. 그 다음에 요 인도 부분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밝은 터치가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밋밋해. 물론 역시 아저씨들이 가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터치를 넣어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의 넓은 부분의 터치는 방향성이 완전히 없어주거나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주는 게 좋은데요. 완전히 일정한 방향성을 사람 손으로 그리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성이 없는 무차별적인 방향성을 가진 터치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스크린 톤들도 있죠. 되게 갈등에 빠졌거나 당황스럽거나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그럴 때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배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라이트 부분까지도 터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 그러니? 30분. 자, 15분 남았어요. 15분 동안 그러면 아저씨들을 한번 완성까지는 못해도 아저씨들을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아저씨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방송처럼
아저씨들을 일단 뭉갤 거예요. 믹스처 브러쉬로. 이게 타블렛으로 셀렉트를 하면 이게 잘 셀렉트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믹서 브러쉬 툴로 얘를 뭉갤 거예요. 얘란다, 이 아저씨들을.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경계 부분이 아까 제가 눕기를 이제 거칠게 땄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 그냥 그리게 되면은 이 아저씨들이 움직일 때 이 눕기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 아저씨들 여기다 얹어버려? 얹어버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뭉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투명한 부분은 무시를 하고, 그림 그리는데 되게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옵션 중에, 그러니까 이 투명한 오브젝트와 포토샵에서 레이어에서 오브젝트와 투명한 부분이 있죠.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오브젝트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락이라는, 엄마야 깜짝이야. 예,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정 의뢰가 들어왔네요. 네. 어디까지 했죠? 이 락이라는 옵션을 켜놓으면 투명한 부분에는 브러쉬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레이어를 따로 떨어뜨려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락 옵션을 껐다 켰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번 작업을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칼같이 떨어진 외곽선 부분은 나중에 이 락을 꺼주고, 지금 켜져 있죠? 락 옵션, 레이어에서 락 옵션을 꺼주고서 약간 뭉개주면 돼요. 뭐 그림,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믹스처 브러쉬 툴로 아저씨들을 뭉개 봅시다. 이게 실제로 사진처럼 보이면 곤란하니까요. 지금 브러쉬가 좀 큰데 공을 좀 들여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약간 줄여서 믹스처 브러쉬로 면을 뭉개줘요. 디테일은 아시죠? 아까 전에 제가 건물 그렸던 것처럼 터치로 살려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무전기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이걸 하나 복사해 두는 게 좋죠. 하나 복사를 해놓고 위급할 때 쓸 원본을 복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을 뭉갭니다. 디테일은 터치로 살릴 거예요. 뭐 이런 거 얼굴, 코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부분은 그냥 확 뭉개세요. 눈, 코, 입 이런 거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옷의 주름이라든지 사실 현장감을 살릴 만한 그런 단서들은 쉽게 뭉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할 때 되게 번거롭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디테일을 살려서 뭉개세요. 자, 이런 뭉개는 것도 사실은 터치가 필요하거든요. 터치의 방향성.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면 이 아저씨 한복 돼요. 이거 한복 입은 것처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옷 주름의 방향, 길이, 그 다음에 면적의 두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뭉개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복구하기엔 굉장히 힘들거든요.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터치를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옷 주름 중에는 큰 주름이 있고 작은 주름이 있는데 대개는 큰 주름 위주로, 그 다음에 옷의 전반적인 형태, 이걸 또 너무 또 이 주름을 살린다고 이걸 만지고 앉아 있으면 얘기했죠? 인건비가 안 떨어져요. 대충대충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나중에 요것들은 터치해서 복구를 해야지 라는 그런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공을 들여서 지금 터치를 사용해서 뭉개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뒤에 있는 아저씨는 그냥 사정없이 뭉갤 거야. 자,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죠. 그냥 이렇게 넘깁니다. 중요한 거는 양감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이라고 그러죠. 이 아저씨가 뺨이 이렇게 있고 뒤로 돌아가서 코는 뭉개지더라도 코는 나중에 그려주면 되지 뭐. 마스크 쓴 것처럼 돼도 상관없어요. 민둥이 얼굴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고? 아이 뭐 몰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로고 비슷한 게 있다라고 느낌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평면적인 도면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요. 대신 그림자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어디 보자. 자, 뒤에 있는 아저씨도 그러니까 크게 뭉개려면 브러쉬를 크게 만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설계도 나오고, 설계도도 나중에 터치로 좀 살려줄 거니까 뭉갭니다. 사정없이 뭉개요. 자, 아저씨 잠바 뭉개고, 그림자 떨어진 부분 살리고, 팔 여기까지 나오고, 다 터치로 살릴 거예요 나중에. 자, 이 아저씨도 근데 그림자가 떨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에 그림자가 지금 떨어진 것 같죠. 물론 이 아저씨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아까 뒤에 있는 그림의 그러니까 배경에 사용됐던 그림의 광선의 방향으로 볼 때는 이건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나중에 살려줄 거니까 이렇게 밝은 쪽으로 일단 밀어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과감하게 팍팍 뭉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뭉개야 돼요. 한번 이렇게 이런 그림 뭉갤 때도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해집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자, 이 아저씨 헬멧, 얼굴, 뒷목, 셔츠, 팔, 어두운 부분 팔의 그림자. 자,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다 뭉개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뭉개면 나중에 다 단서가 되고 터치를 올릴 때 편하게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릴 때 계속 그림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림이라서 그렇지 다 이게 생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고 노래가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언어, 말이라는 게 그렇듯이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도구기 때문에 그림을 생각 없이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다 나중을 생각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항상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이 아저씨 얼굴 아직 안 뭉갰네. 자, 헬멧까지 뭉갰고요. 자, 설계도도 지금 이렇게 구겨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윗부분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뭉개진 거죠. 자, 그러면 38분째.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여기에 터치를 올릴 거예요. 터치는 이 부분을 사진을 참고로 해서 이제 올릴 건데 자, 이쪽 레이어의 투명도를 약간 줄이고요. 왜냐, 이 투명도를 너무 줄여도 안 되고요. 너무 살려도 안 돼요. 너무 살리게 되면 내가 터치를 얼마만큼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쯤이면 훌륭하지 않나 하고서 나중에 이 레이어를 확 꺼버리면 개판으로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적으면 참고를 할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오퍼시티 투명도를 약 20% 정도를 줍니다. 20%를 주면 대충 보이긴 해요. 하지만 내가 그리는 터치 밑에 숨게 되겠죠. 자, 이제 터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터치를 넣기 전에 이 아저씨의 눕기를 땄던 부분이 직선이라서 되게 보기가 흉하죠. 그럴 때는 배경을 키고요. 락을 풀고 지우개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우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하드하게 되어 있는데 좋아요. 하드하게 되어 있으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각진 부분들을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약간씩 수정을 해요. 이거를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각진 부분들을 수정을 한다고 해서 이걸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깎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러프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너무 어색한 부분만 쳐내주면 됩니다. 모서리를. 그리고 또 이거를 지워주기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믹스처로 믹스처가 아니라 브러쉬로, 터치로 나중에 또 이거를 커버를 해줄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지울 부분들을 지워줬죠. 그 다음에 터치로 이 부분들을 살릴 겁니다. 브러쉬로 다시 돌아가서, 자, 브러쉬 툴로 돌아가서 아까는 이 부분 작은 브러쉬를 썼는데 터치를 살릴 거기 때문에 좀 큰 브러쉬로, 아이 귀찮다, 그냥 일단 자 블랙으로 터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맞죠? 자, 외곽선 부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 헬멧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이렇게 돼 있고, 로고는 이따가 뭐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헬멧 턱끈, 그 다음에 선글라스, 귀때기, 그 다음에 이게 무전기였나요? 무전기, 머리카락 브렛나루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코, 그 다음 광대뼈 밑으로는 약간 어둡게 터치가 그냥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 뭐 이런 거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한데 한 번 터치, 한 번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길이를 그려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작고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못 그리면 여러 번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번 손을 그리게 되면 지저분해져요, 그림이.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평소에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에 원하는 길이에 원하는 각도의 선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공업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원래는 그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가 자동차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뭐 지금은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죠.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디자인이었는데, 자동차 디자인을 하려고 마음먹고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자동차의 필수는 뭐예요? 바퀴죠. 바퀴.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자동차든 현재로서는 바퀴가 없는 자동차는 없어요. 근데 이 바퀴를 동그랗게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를 대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바퀴는 이렇게 동그랗기도 하지만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타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스케치북 한 권을 일주일에 동그라미로 다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면이 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다 보면 미쳐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정도까지 연습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다 이게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런 트레이닝을 한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또다시 강조를 하는데 인건비가 잘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물론 공을 들이고 열심히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프로라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목적에 상응하는 노력을 들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림에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하시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지겹지만 그림을 그릴 때 연습을 안 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네, 어떤 사람도 어떤 천재라도 연습 없이 그림을 그냥 무작정 태어날 때부터 잘 그리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뭐 피카소, 뭐 고흐, 뭐 누구를 갖다 대도. 물론 천재는 있어요. 근데 그 천재성은 그림의 뭐냐 그림을 쉽게 그리고 뭐 안 쉽게 그리고로 떨어진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천재라고 할 만한 사람의 그림은 결국은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천재성은 관찰력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시각적인 의미를 자기 뇌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손과 머리의 컨비네이션은 결국 사람의 피나는 노력으로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혹 가다가 야 너는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존나 이상한데 야 너는 그림을 잘 그려서 되게 좋겠다. 너는 정말 타고난 거야. 너는 부럽다. 뭐, 감사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선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간과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림을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잘 그린다는 건 아니지만 남한테서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놀진 않았거든요. 저도 꽤 많은 시간 그림을 그렸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항상 그림에 관심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숫자가 개념이 안 잡혀요. 전 산수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래서 뭐 이해는 하지만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혹은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과 공을 들였던 결과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는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림을 많이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 과정이 지난하고 굉장히 괴롭고 이렇지 않게 되려면 재미를 붙이셔야 되는데 그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화가나 페인터를 하셔도 되고요. 또뭐 직접 그림에 대한 애정을 안 키우더라도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뭐 사진 같은 거 좋아하셔도 되고요. 사진 보면은 그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습. 항상 종이와 그러니까 낙서를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낙서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라기 하기엔 좀 약간 거창하고 수련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와 자기가 봤던 거에 재현과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낙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작. 모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남들이 안 볼 때 열심히 따라서 하세요. 저도 즐겨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절대로 남한테는 못 보여줍니다. 왜냐면 따라서 그랬는데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 실력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것과 안 한 것과는 나중에 차이가 나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은 말하다 보니까 입에 침이 마르네.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작동을 하잖아요. 마치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한두 개씩 나와줘요. 그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마치 책을 베고 자면은 그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까지 터치를 넣습니다. 벌써 50분째인데 화이트 터치까지 넣고 나면은 1시간 채워질 것 같아요.